예, 이제 김충석입니다. 9.3절의 예외 처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자. 그러면 이제 예외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사건, 뭐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봤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외다. 그러면 그런 예외가 발생했을 때 자바 버추얼 머신이 어떻게 한다?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뿅 생성해서, 클래스는 라이브러리죠.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뿅 생성해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놈을 예외 처리 루틴에게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외 처리 루틴은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즉 예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앞에 나왔던 부분을 다시 한번 여기다 적었어요. 에라 클래스와 런타임 익셉션 클래스 관련 예외는 처리 효율보다는 처리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프로그램에서 처리하지 않고 자바 버추얼 머신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죠. 디폴트 예외 처리기가 처리해라 이거죠. 그죠? 이렇게 맡겨버린다 한다는 거를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에러와 런타임 익셉션 외에, 이것 외에 다른 클래스들은, 그죠? 이거 외에 다른 클래스들과 연관된 예외들은 자바 프로그램에서 직접 처리해야 돼요. 처리하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에러를 내버려요. 그죠? 그러면 예외를 처리하는 데에는 자바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두 가지 방법.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 예외는 어디서 발생하겠어요? 주로 메소드 내에서 발생하죠. 딴 데서 발생할 일이 없어요. 그죠? 예외는 클래스가 있으면 클래스에는 시작했다, 끝났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뭐 속성 변수, 무슨 변수, 메소드가 올 수 있는데, 이런 메소드 내에서 주로 예외가 발생을 하겠죠. 뭔가를 처리하다 발생하는 것일 테니까. 그러면 이러한 메소드 내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 메소드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게 바로 트라이와 캐치저를 이용을 해서 그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예외가 발생된 메소드를 호출한 메소드에게 넘겨줘 버려요. 즉, 어떠한 메소드가 이렇게 있다면 이 메소드는 다른 메소드에 의해서, 다른 놈에 의해서 호출이 됐을 거란 얘기죠. 뭔가에 의해서 호출이 됐을 거야. 그죠? 그 호출한 메소드에게 내가 이걸 수행하다 예외가 뿅 하고 발생돼서 이 예외를 너한테 넘겨버려요. 내가 처리하지 않고. 너 나 호출했는데 나 수행하다 예외 발생했어. 이 예외 네가 호출해서 발생된 거니까 네가 가져가 하고 넘겨주는 거예요. 이 방법이 두 번째 방법으로서 스로우스절을 이용을 해서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자세하게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예외가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뭐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다 보진 못했으니까, 다 배우지 않았으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보죠. 자, import java.io.star 뭐 IO 패키지를 포함을 했죠. 자, class IO exception error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메인 메소드 내에서 자, file reader, file, new file reader. 자, 이거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았지만 무슨 뜻이냐면은 a.txt라는 파일로부터 뭔가를 읽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읽어드리려고 그 파일과 연관된 객체 파일을, 즉 파일 리더 타입의 객체 파일을 생성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요 객체 파일이라고 하는 객체는 실제 뭐하고 링크가 돼 있겠어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a.txt하고 링크가 돼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야. 근데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객체를 생성해놨어요. 그 다음에 인테저 i 해놓고 i.fileread 해가지고 그 파일로부터 하나의 바이트를 읽는 걸 겁니다. 하나의 바이트를 읽어드려서 그놈을 i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놈이 -1이, 즉 파일의 끝이 아닐 때까지. 그래서 그놈을 다시 인테저 값을 문자로 바꾸어서 찍어봤어요. 그죠? 그래놓고 그 파일 객체를 이제 파일문이 다 돌고 나면 파일 객체를 닫았어요. 이 프로그램은 완벽한 프로그램입니다. a.txt라는 파일을 오픈하고 그 파일로부터 한 바이트씩 읽어서 그놈을 문자로 바꿔서 찍어보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읽어서 그놈을 화면에 출력시키고 프로그램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논리적으로 아무런 에러가 없어요. 그런데 컴파일러는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하면 에러를 발생시켜요. 무슨 에러를 발생시키냐면은 네가 여기서 파일을 열겠다고 했는데 그 파일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 예외예요.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에요. a.txt라고 했는데 지금 이 클래스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에 a.txt가 없으면 너 어떻게 할 건데? 대책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죠? 즉
컴파일러는 A.점 텍스트 파일이 없을 경우 발생하는 예외의 처리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실제 에러가 납니다. 자, 한번 제가 컴파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에러를 내냐면 이런 에러가 나왔어요. 이런 에러가. 뭐라고 나왔어요? IO exception 에러 자바 7번째 줄에서 exception 자바 IO.file not found exception이야. file not found. 파일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이러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떤 문장에서 네가 이 문장을 썼는데 이 문장에서 이게 없으면 너 어떻게 할 건데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너는 뭔가 계획을 세워라 이거죠. 예외 처리 루틴을 짜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File not found exception must be caught. 그죠? must be.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 그걸 잡아버리든지 네 메소드 내에서 잡든지 또는 it must be declared in throws clause in this method. 이 메소드의 어떤 throws 절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넘겨버리든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은 그 메소드 내에서 때려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메소드를 호출한 놈한테 throws 절을 써가지고 넘겨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에러가 난 거예요. 또 하나 났죠. 여기서 또 났어요. 그놈을 또 썼으니까 여기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 조금 틀리죠. java.io exception이에요. 그죠? 입 출력을 할 때 에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것을 너는 역시 이 메소드 내에서 때려잡든지 아니면 그것을 throws.을 이용해서 그놈을 호출한 메소드에게 넘겨주든지 이 표시를 해주든지 아니면 예외 루틴을 짜든지 이렇게 해라 이래. 이렇게 해라. 자, 이런 에러 메시지를 낸다는 거예요. 자바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우린 예외 처리를 모르고 프로그램 짜고 이런 에러 나면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예외 처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은 자 try절과 catch절과 finally절을 이용을 해서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죠? 예외 처리 방법 중에서 예외가 발생한 메소드 내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try, catch, finally절 이것을 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장을 try라고 하는 속옷 이름이 아닙니다. try라고 하는 절로 블락으로 묶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안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것은 캐치절에서 다 잡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 안에서 예외가 여러 종류가 발생할 수 있죠. 하나는 0으로 나누는 예외, 하나는 또 조금 아까처럼 파일이 없는 예외, 또 하나는 또 입출력하면서 발생하는 예외.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예외를 종류별로 캐치절을 여러 개 써서 캐치 예외 타입 매개 변수, 캐치 예외 타입 n 매개 변수 n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떤 예외의 타입이 있고 요게 바로 뭡니까? 요게 바로 자바 버추얼 머신이 예외가 발생하면 그 관련된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해서 넘겨준다 그랬죠? 그 넘겨주는 객체를 받을 변수예요. 요 매개 변수 아니. 요게 그 타입이고. 그죠? 그러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 이걸 막 수행했어요. 트라이절. 그러다가 파일 not found가 났어. 파일 not found. 아까처럼 파일 객체를 생성할 때 파일 not found가 났어요. 그럼 파일 not found가 났으면 예외 타입이 뭡니까? 파일 not found죠? 그럼 예외 타입 중에 여기에 파일 not found로 되어 있는 캐치절에다가 이놈을 호출해 주는 거예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 호출해줘. 그 캐치절을 호출을 해주는데 뭘 갖고 호출을 해줘요? 지가 가지고 있던 클래스로부터 예외 관련 객체를 뿅 생성해서 객체를 요놈에게 매개 변수에게 전달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트라이절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예외들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캐치 선언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리절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생략돼도 돼요. 파이널리절은 나올 수 있는데 예외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수행되는 블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트라이절을 수행하고 나서 수행하고 나면 예외가 발생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캐치절 수행할 일이 없죠. 바로 어디로 가요? 파이널리절에 가서 파이널리절 수행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예외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 적당한 캐치절로 가야 되겠죠. 적당한 캐치절로 가서 캐치절을 수행하고 나서 파이널리절로 또 와요. 그래서 또 파이널리절을 수행하고 또 가요. 그러니까 파이널리절은 뭐예요? 예외가 발생하든지 안 하든지 얘는 무조건 수행되는 절이에요. 주로 이 메소드, 이 트라이절의 마무리 작업을 주로 여기서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예외를 처리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메소드 내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try, catch, finally 이 세 개의 reserved word를 써서 절로 만든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이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앞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이죠. 자, 메인에서 자, 어떻게 했어요? 지금 어디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발생할 수 있고 또 여기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걸 뭘로 묶었어? try 시작했다. try 어디서 끝났어요?
요거는 요 파일문에 보고 여기서 끝났죠. 이게 트라이절이야. 요 안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나는 캐치절에서 잡아주겠다 이거죠. 캐치절에서 잡아주겠다. 근데 캐치절에 뭐를 썼어요? exception이라고 하는 타입을 썼어요. exception.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객체의 형변환이 적용이 되겠죠. exception 타입의 객체 참조 변수 E에다가 뭐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클래스들의 상속 관계에서 상위 클래스 타입의 객체 참조 변수 A에다가 하위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뿅 생성해서 이놈을 할당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있다 그랬지. 그죠? 그렇지만 이 변수를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이 클래스에서 산원된 요소만 찾아갈 수 있다. 앞에서 배운 기억이 납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익셉션 클래스를 보니까 어딜 보시면 되냐 하면은 책 204페이지에 그 클래스 계층 구조도를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오브젝트 밑에 스로우블 밑에 익셉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익셉션의 하위 클래스들이 굉장히 많죠. 그 하위 클래스들과 연관된 모든 예외들은 이놈이 받을 수 있어 없어?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가 발생했어? 파일 나파운드가 발생했어. 그죠? 파일 나파운드는 어디에 있어요? 익셉션 밑에 IO 익셉션 밑에 파일 나파운드 익셉션이 있죠. 그럼 자바 버추얼 머신이 요거를 수행을 하다가 에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파일 나파운드 익셉션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뿅 생성해서 이 캐치절에 준다 그랬어. 그러면 지금 자바 버추얼 머신이 생성한 객체는 어떤 객체예요? 파일 나파운드예요. 그죠? 파일 나파운드 잘 안 써지는데 파일 나파운드 클래스로부터 발생된 객체죠. 이 객체를 이놈에게 할당할 수 있느냐? 할당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익셉션 클래스가 파일 나파운드의 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이 일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익셉션 클래스에 선언된 요소만 찾아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system.out.println 예외 처리 루틴. 이게 예외 처리 루틴이죠.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이 객체 값을 찍어봤어요. 이 객체가 뭐를 가지고 있을까? 문자열로 변환이 돼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형변환이 돼서 예외 발생 이렇게 찍히게 되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A.text를 없애버렸어요. A.text를 없앴어요. 그죠? A.text를 없애버리고 이 프로그램을 수행을 시켜봤어요. 자, A.text가 없는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을 수행을 시키니까 지금 이 앞에 있던 이 프로그램은 일단 트라이절로 묶었고 캐치절로 예외 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컴파일 시에 에러가 없어. 그죠? 컴파일할 때 에러가 안 나. 그러면 이제 실행에 넘어가죠. 실행에 넘어갈 때 실행에서 내가 뭐야? A.text라는 파일을 일부러 뺐어. 예외가 발생하게.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실행을 시켰어요. 그럼 뭐가 없어? A.text가 없다고 지금.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A.text가 없으면 어디서 예외가 발생하겠어요? 트라이절로 들어와서 A.text를 오픈해서 객체를 생성하려고 보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해? 예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자바 버추얼 머신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던 자바 버추얼 머신은 어떻게 해? JVM은 이 예외가 무슨 예외인지 판별을 합니다. 판별을 해보니까 파일 not found거든. 그죠? 파일 not found 예외거든. 그러니까 이 클래스로부터 뭐를 생성해? 객체를 뿅 생성했어. 그 객체를 가지고 누굴 불러줬어? 캐치절을 불러주죠. 그죠? 캐치절을 불러주죠. 그럼 캐치절에서는 그 객체를 뭘로 받았어? 익셉션 클래스 타입의 객체 참조 변수 2로 받았다고요. 그죠?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받을 수 있죠. 파일 not found라고 하는 클래스가 익셉션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이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찍었어요. 예외 처리 루틴 찍었어요. 그리고 이 예외 발생 찍으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외 처리 루틴 여기까지는 됐고 요게 이 값이죠. 이게 이 값이야. 이 값. 그죠? 그게 이 값이에요. 뭐가 들어있어요? 거기 뭐 2라고 하는 객체에 보니까 java.io.file not found exception 즉 발생한 예외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즉 클래스 이름이죠. 그래놓고 발생한 파일명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이었어요. 그리고 예외 발생은 뭐 여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찍으라 그랬죠. 이렇게 예외 발생 뒤에다 찍으라 그랬죠. 이렇게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그럼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해서 끝나. 이게 에러냐 이거죠. 에러냐. 이건 에러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은 뭐예요? 정상적으로 종료된 거예요. 로직상으로 보면 정상적인 종료예요. 왜 정상적인 종료예요? 사람이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여기서 예외 발생할 수 있어. 예외가 발생하면 여기서 이렇게 처리하고 프로그램 끝낼 거야 라고 미리 기술을 해놓은 거란 얘기죠. 그거대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종료다. 그죠?
정상적인 종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아,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놈을 트라이 블록으로 묶어야 되겠구나. 묶고 나서 그놈을 처리해야 되겠구나. 캐치저를 써주고, 그죠?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예외 처리 루틴을 쓰고, 이때 여기서 발생되는 예외를 자바 버추얼 모션이 어떻게 객체를 생성해서 이놈에게 주는가. 그리고 이놈이 받을 때 객체의 형변환이 일어나서 이게 상위 클래스 타입이기 때문에 요것의 하위 클래스는 다 받아들일 수 있구나. 그러면 교수님 여기에다가 왜 파일 not found라고 쓰지요? 파일 not found라고 쓰지요? 써도 되죠? 그죠? 그러면 그 타입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더 낫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IO exception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입출력과 연관된 IO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캐치를 하나 또 적어줘야 돼. 캐치 해놓고 이번엔 또 IO exception. 그죠? IO exception하고 또 적어줘야 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외를 여러 종류의 예외를 종류별의 캐치절로 종류마다 캐치절을 해서 서로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상위 클래스 하나를 써주면 이 예외나 다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 더 프로그래밍 코드는 줄어들겠죠. 자,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려나요? 우리 뒤에 예제를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예제를 봐봅시다. 예제, 지금 현재 3개의 예제가 나오고 있죠. 자, 이 예제는 제가 직접, 여기서 뭐, 소스만 보지 말고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에디트 플러스를 띄워서 9장에 가서 한번 이것을 직접 컴파일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9에 가야 되겠죠. 9장에 가면, 자, 일단, 요거 먼저 보죠. 자, 이게 이제, IO exception 자바, 우리 아까 에러 났던 거, 입출력과 연관된 거, 그죠? 그거였죠. 자,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에 예외 처리 루틴 이발생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이 프로그램을 컨트롤 1을 눌러서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되겠죠. 지금 현재 이 디렉토리에는 a.txt라는 파일이 없어요. 그죠? a.txt라는 파일이 없어요. 자, 처음 컴파일이라 시간이 걸립니다. 빨리 끝나라. 이거 왜 안 끝나지? 컴파일이 끝나면 바로 실행을 하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놈을 생성하려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a.txt라는 파일이 이 디렉토리에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예외를 발생시킬 거라고요. 자, 컨트롤 2를 눌러서 실행을 인수는 없이 지나가 봅니다. 자, 뭐 나왔어요? 예외 처리 루틴이 찍혔고, 그죠? 예외 처리 루틴. 요 글자에 의해서 요 놈이 땡땡까지 찍힌 거죠. 그 다음에 이 값을 객체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그대로 찍어라. 사실 그러면 그 객체 toString 메소드가 수행이 돼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찍어요. 찍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이고, 이게 뭐 마킹이 한 줄밖에 안 되네요. java.io.file.found a.txt까지.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지정한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까지 있네요. 그죠? 요 말까지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예외 발생. 그죠? 그 다음에 예외 발생. 이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 예를 봤고, 이번에는 예제 exception error 1, 그죠? exception error 1.java 프로그램을 보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야, 여기에서는 이제 인위적인 예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예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예외를 발생시키기, 인위적인 예외가 아니고, 예외의, 말이 왜 이렇게 안 돼. 예외와 연관된 프로그램의 예를 보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이렇게 처리를 해봤어요. 그죠? 아리스메틱. 자, 이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클래스 exception error 1 돼 있고, void main 메소드 돼 있고, try. system.out.print ln. 이건 뭐 그냥 찍는 거고. 자, 첫 번째 값을 아기먼트로 받네요. 그죠? 그래서 a에다 집어넣고, 인테저로 바꿔서 두 번째 값을 b에다 집어넣고, 자, a equal a를 찍고, b equal b를 찍고, a, b 값을 찍어봤고, a를 b로 나눈 몫을 찍었어요. a 나누기 b 이랬어요. 그 다음에 나눗셈이 원활히 수행되었습니다. 이게 잘 끝나면, 그죠? 그러면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에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에러가 없으니까 그냥 끝나겠죠?
여기까지 하고 파이널 리절이 있습니까? 파이널 리절이 있죠. 이걸 쭉 찍고 예외 처리를 끝내고 파이널 블럭을 수행합니다. 이러고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만약에 이걸 수행하다가 예외가 발생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값을 그냥 숫자 10을 주고 두 번째 값을 0을 줬어요. 그럼 여기서 뭐를 해요? 10 나누기 0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자바 버추얼 머신은 이거 에러죠. 0으로 나누는 거는. 그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러한 트라이절도 없고 캐치절도 없다면 이러한 예외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 실행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예외를 발생을 시켜요. 아리스메틱 익셉션 예외예요. 그 예외가. 이 예외를 발생시켜서 얘가 만약에 캐치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바 버추얼 머신에 있는 묵시적인 예외 처리기가 작동을 해서 그놈이 에러를 내고 프로그램을 그냥 끝내버려요. 근데 여기에 캐치절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 0으로 나누면 이거 아리스메틱 익셉션이구나. 아리스메틱 익셉션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뿅 생성해요. 그래서 캐치절을 뒤져서 보니까 아리스메틱 익셉션 클래스 아리스메틱 익셉션 객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캐치절이 있는가를 찾아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 놈을 실행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루틴이 수행이 되겠죠. 요 루틴이 수행이 되겠죠. 그죠? 아리스메틱 익셉션 처리 루틴이. 그렇지 않은 예외는 이제 여기서 어떤 예외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매개 변수를 주지 않았을 때, 매개 변수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개 변수를 주지 않으면 얘가 아거스라고 하는 배열이 성립이 안 되죠. 매개 변수를 하나도 주지 않았으면 아거스라는 배열은 널이에요, 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로 값을 접근하니까 이건 무슨 예외예요?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예외예요.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넌 배열을 왜 배열의 데이터가 없는데 왜 그 요소에 접근하려고 하느냐? 그럼 여기서 예외가 발생해버려요. 그럼 자바 버추얼 머신이 어떻게 합니까? 예외를 발생시켜서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을 찾아야 객체를 생성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네. 그죠? 그래서 이 처리 루틴을 수행을 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컨트롤 1. 컨트롤 1을 눌러서 이놈을 실행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컴파일이 끝나고. 자, 이제 실행을 시켜요. 실행시킬 때 이건 매개 변수를 줘야 되죠. 그러면 5 by 20 이렇게 주면, 5 by 20을 주면, 자, 이건 어떻게 되십니까? 매개 변수로 받은 두 개의 값, 5, 20. A를 B로 나누는 5를 20으로 나누니까 0점 몇 나오니까 이게 인테저로 되니까 0이 나와버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눗셈이 원활히 수행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찍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캐치절을 수행할 이유가 없죠. 예외가 발생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제일 밑에 파이널리절로 가서 요 놈을 쫙 찍고 예외 처리를 끝내고 파이널리 블럭을 수행합니다. 그죠? 여기서 요거 찍었고 요거 찍었죠? 그럼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컨트롤 2를 눌러서 자, 요번에는 이제 숫자가 나누어지도록 200, 204, 그죠? 200하고 4를 줬어요. 한 칸만 띄면 됩니다. 인수를 주실 때 이렇게. 중간에 한 칸 띄면 이게 첫 번째 거, 200이 첫 번째 거, 4가 두 번째 엘리먼트예요. 그죠? 그 공간으로 구분을 하죠. 러닝을 시키면 200을 4로 나눈 목 50 이렇게 됐어요. 자, 요번에는 어떻게 수행을 시켜요? 컨트롤 2를 눌러서, 요번에는 0으로 나눠보죠. 300을 0으로 나눴다 이거죠. 0으로.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자, 뭐가 나왔어요? 자, 어떻게 됐어요? 매개변, 이 프로그램하고 비교를 해보죠. 자, 프로그램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단 여기는 찍히겠죠? 매개변수로 받은 두 개의 값 찍혔고, 지금 300하고 0을 넣었으니까 300도 인테저로 바뀌고 0도 인테저로 바뀌니까 문제 없죠? A와 B 값 문제 없이 찍어요. 그죠? A와 B 값을 문제 없이 찍어요. A300, B0. 그래 놓고 A를 B로 나눈 목하고 A 나누기 B를 해서 찍으려고 보니까 0으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에러가 발생했어요? 아리스메틱 익셉션 예외가 발생한 거야. 그럼 자바 버추얼 머신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리스메틱 익셉션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뿅 생성을 했어요. 생성해갖고 캐치절을 찾는 거야. 아리스메틱 익셉션 있냐? 딱 처음에 받아들일 게 있죠? 딱 맞죠? 이놈을 실행을 시켜요. 객체를 넘겨주고 이놈에게 넘겨주고 자기가 생성한 객체를 넘겨주죠. 거기에는 예외 관련 정보가 들어있겠죠. 예외 이름이라든지 발생시킨 객체 이름이 뭐 이런 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쭉 찍어라. 이 처리 루틴에서. 그러니까 뭐가 찍혔어? 요 라인이 찍힌 거야. 그 다음에 뭐야? 아리스메틱 처리 루틴을 찍어라. 그러니까 뭐가 찍혔어? 요 라인이 찍힌 거야. 그 다음에 뭐야? 이 값을 찍고 예외 발생을 하라 그랬어. 그럼 2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스트링. 그게 바로 뭐였어요? 여기니까. java.language.arithmetic exception 땡땡 슬래시 by 0. 그죠? 그리고 예외 발생 글자는 요 글자에 의해서 찍힌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예외 처리를 했으니까.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예외 처리를 해도 파이널리절은 수행한다 그랬죠? 이거를 한 줄 쭉 찍어라. 어디 찍혔어요? 여기 찍혔죠?
예외 처리를 끝내고 finally 블록을 수행합니다. 요거 지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수행이 되는 것이다. 이거. 자, 요번에는 어떻게 수행을 시켜봐? 요번에는 컨트롤 2 해가지고 인수를 주지 마라. 하나도 안 줬어. 또는 하나만 줘도 되죠. 하나도 안 줬어요. 하나도 안 주고 실행을 시키니까 또 예외가 발생했어요. 그죠? 하나도 안 줬어요. 하나도 안 줬다는 얘기는 여기서 뭡니까? 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이 아그스라고 하는 배열이 언제 결정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그스라고 하는 배열이. 이것은 우리가 조금 아까 실행시킬 때 매개 변수로 하나도 안 주면 아그스는 그냥 널이야. 그죠? 선언은 돼 있으니까. 그럼 매개 변수를 2개, 3개, 4개, 5개, 6개, 뭐 100개, 1000개를 주면 그 주는 개수만큼의 배열로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자바 버츄얼 머신에 의해서. 그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수행시켰어요? 매개 변수를 하나도 안 줬어. 그럼 아그스는 널이야. 그죠?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가 뭐를 했어요? 요거는 찍혀요. 매개 변수로 받은 2개의 값. 찍혔죠? 요 라인에. 그죠? 그건 당연히 찍혀요. 요걸 하려다 보니까 인테저.parse 인테저 아그스 제로를 하려다 보니까 아그스 제로, 아그스는 널인데 그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뭐가 발생해요?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예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바 버츄얼 머신이 어떻게 해요? 이거 배열이 요소가 없는데 그 없는 요소에 접근하려고 그랬어. 이거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야. 그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뿅 생성을 해요. 그리고 캐치자를 찾는 거예요. 막 찾다 보니까 여기 있네. 그죠? 딱 맞는 게 있죠. 여기다가 줍니다. 물론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그걸 받을 수는 없습니까?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요 클래스의 아버지 클래스면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먼저 나왔으니까 여기다 주게 돼요. 이 위에서부터 찾거든요. 그런데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그 204페이지에 보세요. 아리스메틱 익셉션 예외하고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 예외는 형제간이에요. 부자지간이 아니에요. 그죠?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하고 아리스메틱 익셉션은 상속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 번을 찾아보니까 딱 맞잖아요. 이걸 찍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가 찍었어? 한 줄을 찍었어요. 여기 한 줄을 찍었죠. 요거죠. 요걸 찍었어요. 그 다음에 뭘 찍었어요?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처리 루틴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뭘 찍었어? 이 값을 찍었어. 이 값에 뭐가 찍혔어? java.language.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그죠? 예외 발생, 요 글자. 그죠? 찍혔어. 그러고 나서 또 어디로 가? 당연히 finally들로 가요. 그죠? 그래서 예외 처리를 끝내고 finally 블록을 수행합니다. 자, 요번에는 역시 똑같죠. 요번에는 인수를 하나만 줘볼까요? 인수를 32 이렇게 하나만 줬어요. 하나만 주고 확인하고 눌렀더니까 또 에러가 나죠. 에러가 아니지. 이제 예외가 처리됐죠. 자, 하나만 넣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에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것도 찍었을 거고. 여기까지도, 왜냐면 하나의 값은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엔 값이 없는데 그 값에 접근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이 뭐예요?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예외야. 그러니까 자바가 어떻게 해요? 요거는 여기를 찍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찍는 문장이 없으니까 수행은 됐지만 A 값을 뭐 찍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 그리고 요 놈을 수행하려다 예외가 발생하니까 자바 버츄얼 머신은 중단하고 뭐를 해? 예외를 발생.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클래스로부터 예외를 발생시켜가지고 처리 루틴을 또 찾는 거죠. 찾으니까 여기에 또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수행이 되는 거예요.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거 찍고, 이거 찍고, 이거 찍고, 이거 찍고, 요거 찍고, 파이널리절로 가서 요거 찍고 끝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넘버 포맷 익셉션 예외가 지금 발생하지가 않죠. 발생시킬 수가 없죠. 넘버 포맷은 이제 넘버의 포맷이 틀린데 소수점 뭐 네, 넘버 포맷 익셉션 처리 루틴으로 가네요. 자, 여기 제가 지금 뭐를 넣었어요? 숫자를 뭘로 줬어요? 숫자를 뭘로 줬냐 하면 소수점으로 줬어요. 정수로 안 주고. 그죠? 정수로 안 주고 숫자를 소수점으로 주니까 어디서 예외가 발생했냐면 여기에서 얘는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정수로 바꾸어주는 메소드예요. 그죠? 정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문자열로 받은 값을 바꾸려고 보니까 뭐예요? 실수란 말이죠. 그죠? 실수여다 보니까 넘버 포맷 익셉션이에요. 그죠? 실수를 정수로 얘는 바꿔주는 기능이 없어요. 얘는 오직 문자열에 해당되는 정수값만 바꿔줘요. 그죠? 문자열에 해당되는 실수값을 바꿔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예외가, 여기까지는 찍었고, 무슨 예외가 발생했어요? 넘버 포맷 익셉션 예외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 자바 버추얼 머신이 어떻게 해요? 넘버 포맷 익셉션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뿅 생성해서 캐치저를 찾아라 넘버 포맷 여기 있네요. 그죠? 요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 찍고, 넘버 포맷 익셉션 처리 루틴, 넘버 포맷, 여기 숫자까지 딱 들어와 있네요. 33.33. 이것 때문에 에러 났다. 그 다음에 요거 수행하고, 파이널 리절, 역시 수행을 해야 되겠죠? 요 파이널 리절을 수행을 하고, 프로그램을 끝내는. 그죠? 자, 이해되셨죠?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제. 제가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두 번째 거를 볼까요? 두 번째 거. 자, exception error 2를 한번 보죠. 자, exception error 2, exception error 2.java를 보죠. 자, 이 프로그램은 뭘까요? 자, 이 프로그램은 딱 보니까 exception error 2 해놓고 똑같아요. 프로그램이. 그죠? 매개 변수로 받은 두 개의 값, A 값 바꾸고 A를 B로 나눴고. 근데 캐치절이 하나밖에 없어. exception. 이 예를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죠? 모든 예외를 이놈이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exception 클래스는 우리가 그림 9-1 204페이지에 보듯이 굉장히 상위 클래스예요. 대부분이 예외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죠. 그 클래스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자 컴파일 합니다. 컨트롤 1 컴파일 하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아까와 똑같이 해보죠. 아까와 똑같이 자 실행됐죠. 실행합니다. 실행할 때 아까처럼 이렇게 소수점을 넣어봤어요. 소수점을 넣었더니 자 소수점을 넣었더니 뭐가 발생했어요? 여기까지 매개 변수로 받은 두 개의 값 됐죠?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외 처리 루틴으로 가야 되죠. 그때 자바 버추얼 머신이 무슨 예외를 발생시켰어요? 넘버 포맷 익셉션 클래스로부터 예외를 발생을 시켰겠죠? 그죠? 넘버 포맷 익셉션을 시켜서 보니까 캐치저를 찾아가다 보니까 익셉션이 있어요. 익셉션은 넘버 포맷 익셉션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예요. 그죠? 넘버 포맷 익셉션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표 1-9에 제가 넘버 포맷 익셉션 널 포인트 네거티브 거기에 그 클래스를 빼먹었네요. 그죠? 교재에 넘버 포맷 익셉션 클래스를 없죠? 지금 그죠? 교재에 빼먹었어요. 아마 익셉션 클래스의 런타임 익셉션 클래스 밑에 있을 것 같은데 런타임 밑에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사전을.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그 예외가 발생했는데 그 예외를 익셉션이 받아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놈의 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타입의 객체 참조 변수에 그 타입의 객체 하위 클래스로부터 산생된 객체를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리 루틴에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쭉 찍고 익셉션 관련 모든 예외 처리 루틴 해가지고 요 놈을 찍고 그 다음에 이 값을 찍으니까 거기에는 고유의 넘버 포맷 익셉션 요게 들어가 있죠. 요 예외 발생. 그리고 나서 파이널리 블록 수행했죠. 자, 이거를 또 어떻게 수행을 해요?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 하나도 없이 수행을 하면 뭐가 난다 그랬어요?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죠. 매개 변수 없이 수행해도 이거는 찍고 여기서 역시 예외가 발생하겠죠. 발생해서 자바 버추얼 머신이 무슨 예외를 발생시켜?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뿅 생성해서 주려고 보니까 익셉션이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처음에 나왔으니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에게 또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외도 역시 이 루틴에서 또 수행이 돼. 또 처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아까처럼 어떤 값이에요? 컨트롤 2를 눌러서 요번에 아까처럼 4/0을 집어넣어. 이건 무슨 예외야 또 4/0은 4/0은 아리스메틱 익셉션 예외예요. 그죠? 이것도 역시 매개 변수로 받은 두 개의 값 A 값 B 값 역시 같은 처리 루틴이죠. 요거만 이 값만 다를 뿐이죠. 역시 파이널리 블록. 자, 이 두 개의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앞에 이 프로그램은 잠깐만요. 앞에 이 프로그램은 뭐예요? 예외가 발생하면 그 예외를 예외 종류별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처리할 수 있죠. 예외 종류별로 그죠? 다르게 처리할 수 있죠. 뒤에 프로그램은 이건 뭐예요? 예외가 발생하면 상위 클래스 타입의 캐치저를 줌으로써 이 절에서 거의 대부분의 예외를 다 처리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의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예외를 서로 다른 종류의 예외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기는 곤란해요. 한 처리 루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죠.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게 좋을지는 뭐 우리가 판단을 해서 새 프로그램에서 써야 되겠죠. 이 프로그램의 단점은 뭐예요? 코드가 줄어들잖아요. 캐치절을 하나만 작성하면 되잖아요. 그죠? 앞에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은 캐치절이 종류별로 다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러한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외 처리를 하는 데에는 두 개 다 뭐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좀 강의가 길어집니다만은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프로그램이 조금 길고 그렇습니다만은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프로그램이 exception search.java입니다. 자, exception search.java 프로그램이 좀 길죠? 차근차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메인 먼저 볼까요? 자, 메인 메소드에서 자, 일단 이것도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네요. 그래서 a 값과 b 값으로 인테자 값으로 값을 바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매개 변수로 입력받은 두 개의 값, 그죠? 매개 변수로 입력받은 두 개의 값 해놓고 a와 b 이렇게 했죠. a와 b 값을 찍고 그 다음에 한 줄을 쭉 찍고 그 다음에 A 메소드 호출 전을 찍고 A 메소드를 여기서 불렀어요. 그죠? A 메소드를 불렀어요. A 메소드가 잘 리턴이 되면 A 메소드 호출 후를 이제 찍고 이 메인 메소드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메인 메소드에 트라이절로 묶었고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를 처리를 했어요. 메인 메소드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exception으로 가겠다 이거죠. 자, 그리고 파이널리절 메인 메소드 끝났어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죠. A라고 하는 메소드에서는 또 뭘 불렀어요? A라고 하는 메소드에서는 system.out.println B 메소드 호출전을 찍고 B를 불렀어요. 그죠? B 메소드 호출전을 찍고 B를 부르고 정상적으로 리턴되면 B 메소드 호출을 찍어라. 이렇게 했고 여기에서는 arithmetic exception 예외를 처리를 했어요. 캐치절에서 그죠? 캐치절에서 arithmetic exception을 처리를 했고 자, B를 불렀으니까 B에 가보면 B에서는 또 C 메소드 호출 전 C를 부르고 C 메소드 호출을 찍고 그 다음에 뭐예요?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이것을 찍었어요. 이제 처리를 해줬어요. 요 캐치절을. 그래놓고 C 메소드에 가보니까 C에서는 system.out.println A를 B로 나눈 목이라는 글자를 찍고 A 나누기 B를 했어요. 그래놓고 여기에는 class cast exception 이랬어요. class cast exception. 자, 클래스 형변환이죠. 형변환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발생하는 예외인데 이걸 여기다 캐치절에 적어주고 땡땡하고 파이널리절하고 끝났어요. 자, 끝났어요. 자,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컨트롤 1에서 컴파일을 일단 합니다. 자,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시켜보죠. 컨트롤 2. 역시 A를 B로 나누니까 일단은 8, 4 이렇게 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8과 4로 나눠주면 당연히 자 정상적인 값을 입력을 했을 때입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따라가 볼까요? 정상적인 값을 입력을 하니까 매개 변수로 입력받은 두 개의 값 찍었죠? 요 라인 찍었죠? A, B 값 찍었죠? 여기 A, B 값 찍었죠? 요 한 줄 찍었죠? 여기 한 줄 찍었죠? 그 다음에 A 메소드 호출전 찍었죠? 그래서 A 메소드 호출전이 찍혔고 A를 불렀으니까 A로 가야죠. 그죠? 아직 예외도 발생한 게 아니죠. A로 가서 보니까 B 메소드 호출전을 찍으라 그랬죠? 그래서 B 메소드 호출전을 찍고 또 B로 가야죠. 그러니까 또 B로 갑니다. 자, B에 가서 C 메소드 호출전을 찍고 C를 불렀으니까 C 메소드 호출전을 찍고 C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가야 돼? 우리는 C로 가야 돼. 지금 8과 4를 가지고 갔죠. 그럼 C 메소드 호출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system.out.println A를 B로 나눈 목하고 8을 4로 나눈 값을 찍어요. A를 B로 나눈 목하고 2를 찍어요. 그러면 이제 예외가 발생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외가 발생 안 했으니까 얘는 트라이저를 수행하고 나서 어디로 가요? 리턴 됩니까? 반드시 뭐를 수행한다 그랬죠? 파이널리절은 무조건 수행한다 그랬잖아요. 트라이저를 수행해서 예외가 발생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일단 C 메소드에서 파이널리절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놈을 찍고 여기다 찍었죠. 메소드 C의 파이널리 블럭을 수행합니다. 메소드 C의 파이널리 블럭 수행됐죠? 그러고 나서 리턴이 되는데 어디로 리턴이 돼? 여기로 리턴이 되겠죠? 요 자리로 리턴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찍히겠어요? 여기서 C 메소드 호출가 당연히 찍히겠죠?
그죠? 이게 정상적으로 리턴이 됐으니까 C 메소드 호출가 찍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또 파이널리 블록을 수행을 해야 되죠? 트라이절이니까 파이널리 블록 메소드 B의 파이널리 블록을 수행한다. 그러고 나서 제어는 또 어디로 가요? 제어는 A로 가겠죠. 그죠? 여기서 B를 불렀으니까 열로 리턴이 되고 그러니까 바로 뭐야? B 메소드 호출가 찍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파이널리 블록에 가서 메소드 A의 파이널리 블록이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제 제어가 넘어가요? 메인으로 넘어가겠죠? 그죠? 메인으로 넘어가겠죠? 여기로 오겠죠? 그럼 뭐가 찍히겠어요? A 메소드 호출 후가 찍히겠죠? 그죠? 여기서 A 메소드 호출 후 요놈이 찍힐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요놈의 파이널리 절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메소드 메인의 파이널리 블록 수행 프로그램 끝났어요. 꽤 길어요? 프로그램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이 메소드가 요 메소드를 불었을 때 트라이 캐치절이 있을 때 이렇게 실행이 되는구나. 자, 여러분들 반드시 따라가 보시면 정상적인 값을 입력했을 경우입니다. 제가 책에는 이 예제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값을 입력했을 때 저러한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구나를 실행 결과를 보고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수행을 시켜? 컨트롤 2를 눌러서 0으로 나눠봐. 까지 거 8, 0. 이제 8을 0으로 나눠버렸어요. 그죠? 그랬더니 또 뭐가 잔뜩 찍혔는데, 자, 8을 0으로 나눠보니까, 자, 러닝이 됐죠? 자, 8을 0으로 나누니까, 이거 문제 없어요. 그죠? 이 두 문장 문제 없고. 요거 어떻게 돼요? 문제 없이 찍죠. 그래서 입력받은 두 개의 값, A값과 I값 찍고, 8하고 0 찍고, 요것도 찍죠. 찍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찍고, 그 다음에 A 메소드 호출전 당연히 찍겠죠. 그 다음에 A를 무조건 부르죠. 그죠? A를 부릅니다. 그래서 A로 갑니다. A를 불러. A로 갔어. A에 갔더니 B 메소드 호출전을 찍으라 그랬죠? B 메소드 호출전 여기 찍었죠? 그러고 나서 C를 불렀죠? 그리고 나서 C를 불렀죠? B를 불렀죠? 여기서 C 메소드 호출전 찍으라 그랬죠? C 메소드 호출전을 찍고 이제 C로 가는 거죠. 자, C로 갑니다. C에 갔더니 A를 B로 나눈 하고 뭐를 뭘로 나눴어요? 우리 4하고 0을 줬죠? 4를 0으로 나누니까 무슨 예외가 발생했어요? 아리스메틱 익셉션 예외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자바 버추얼 머신이 아리스메틱 익셉션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뿅 생성을 해가지고 캐치절을 찾습니다. 캐치절을 찾아보니까 캐치절이 없어요. 그죠?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없어. 그럼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아리스메틱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즉 아버지 클래스냐 이게. 아리스메틱 익셉션 클래스의 아버지가 조상이 클래스 캐스트냐. 자, 그 표에 가서 보니까 맞아요? 아리스메틱 익셉션과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은 형제 관계예요. 즉 아버지 아들 부자지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일 방법이 없어요, 이놈이. 그죠? 받아들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외 처리를 해요, 못해요? 예외 처리를 못해요. 그럼 지금 예외가 발생된 상태인데 예외 처리가 캐치절이 없으니까 예외 처리를 못하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외 처리는 못했지만 파이널리 저런 수행을 일단은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놈을 찍고 메소드 C의 파이널리 블록을 수행을 해요. 그러고서 이놈을 불렀던 놈, C를 불렀던 놈이 누구야? B죠. B로 리턴을 시켜주는데 뭘 리턴 시켜줍니까? 예외를 리턴 시켜줘요. 그죠? 지금 예외가 처리가 안 됐잖아. 그 예외를 리턴 시켜줘. 그러면 메소드 B에서는 여기서 불렀는데 요로 뭐야? 리턴이 되긴 됐는데 뭐가 리턴이 됐어요? 예외 객체가 리턴이 되니까 얘는 바로 여기서 뭘 찾아? 요놈을 찍는 것이 아니고 예외 처리 루틴을, 왜냐면 리턴된 상태가 예외 상태잖아. 그러니까 캐치절로 바로 가서 찾아요. 캐치절에 가서 찾아보니까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있느냐 이게. 또는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로 되어 있는데 이놈이 아리스메틱을 받아줄 수 있느냐? 못 받아주죠. 형제관계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외 처리를 못해. 그렇지만 파이널리 블록은 수행을 해야 돼. 메소드 B의 파이널리 블록. 자, 여기 수행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B를 불렀던 놈에게 예외를 또 리턴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B로 가보죠. B에 가보니까 여기로 리턴이 되죠. 정상적으로 리턴이 됐으면 요 놈을 당연히 수행을 할 텐데 예외로 리턴이 됐으니까 얘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캐치절을 찾아야. 지금 리턴된 상태가 예외 상태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아리스메틱이 이제서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놈을 찍죠. 아리스메틱 예외 처리 루틴. 자, 여기 찍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를 찍었어요? 이 값을 찍고 예외 발생을 찍으라 그랬어. 이 값을 찍고 예외 발생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파이널리 블록을 수행해야 되겠죠. 캐치를 수행했고 했으니까 무조건 수행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메소드 A의 파이널리 블록을 수행을 해요. 이제 A 메소드는 어떻게 해요? 수행을 했으니까 리턴 시켜줘야 되죠. 이때 리턴되는 상태는 뭐냐 이거죠. 예외가 처리가 됐죠. 처리되고 나서 정상적인 리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메인으로 가면 메인에서는 뭐를 찍어야 돼? 정상적으로 리턴이 됐으니까 이놈이 정상적으로 호출한 놈이 리턴이 됐으니까 얘는 이거 찍어야죠. 그죠? A 메소드 호출. 그러니까 A 메소드 호출가 이렇게 찍힌 거예요. 왜냐면 객체가 예외 객체가 리턴된 예외 상태가 리턴된 게 아니고 정상적. 왜냐면 예외 처리는 A에서 했으니까. 그죠? 그럼 이놈이 리턴된 거예요. 그죠? 이놈이 리턴되고 어떻게 했어요? 파이널리를 수행하죠. 메소드 메인의 파이널리 블록.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복잡합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부분이 너무 빨리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면 또 듣고 가상 수업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또 듣고. 자, 이번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을 시켜봐요?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를 주지 말아보자 이거죠. 매개 변수를 하나만 줘보자 이거죠. 하나만. 그죠? 어떻게 되겠냐? 자, 하나만 줬어요. 그죠? 되게 간단하게 나왔죠. 자, 하나만 줬어요. 자, 어디서 예외가 발생해요? exception search. 하나만 줬어. 자, 여기 하나를 줬으니까 아거스 제로는 있는 거니까 문제 없어. 첫 번째, 즉 두 번째 매개 변수가 있느냐 하고 그놈을 접근하려고 보니까 매개 변수를 하나밖에 안 줬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여기서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예외가 발생을 해요. 여기에서 메인 메소드 내에서. 그러니까 얘는 어디 가서 찾아요? G 메소드 내에 들어있으니까 G 메소드의 캐치 블럭에 가서 무조건 찾죠. exception. 딱 보니까 exception이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발음하기도 어렵다. 이걸 받아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왜냐면 exception 클래스가 그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야? 아무것도 못 찍고 여기 와서 바로 뭐예요? exception 처리 루틴 먼저 찍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 값을 찍고 예외 발생 찍고 이 값 찍고 예외 발생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파이널 리절 역시 찍고 프로그램 끝났어요. 그렇죠? 자, 그럼 아까 여기 넘버 포맷 익셉션이 있었나요? 아리스메틱 없었죠? 넘버 포맷은 테스트 안 해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에요. 한번 해보죠. 자, 아까처럼 2를 눌러서 이번에는 9.3 34.2. 자, 이거를 가지고 실행을 시켜보니까 넘버 포맷 익셉션 예외가 발생을 했어요. 이것도 어디서 발생을 해요? 어디서 발생해요? 요 놈을 요 인테자로 바꾸려다 보니까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니까 얘는 바로 어디서 찾아? G 캐치절에서 찾으니까 익셉션이 넘버 포맷 익셉션 받아줄 수 있죠. 있으니까 거기서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익셉션 처리 루틴, 예외 발생, 파이널리 블록 수행. 그죠? 그래서 끝났어요. 이 프로그램 3개를 이해 못하시면 예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두 번째 거, 그죠? 이놈이 마지막에서 리턴이 될 때, 예외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외로 리턴이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것처럼. 그죠? A를 B로 나누었어요. 0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나눠서 보니까 예외가 발생했는데 그 예외가 아리스메틱 익셉션 예외라 이게야. 자바 버추얼 머신이 보니까. 그래서 캐치자를 찾아보니까 이놈이 그놈을 받아줄 수가 없어.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은 형제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놈을 파이널리 블록만 수행하고 바로 어디로 가? 요놈을 불렀던 놈에게 예외로 리턴을 시킨다 이거죠. 예외로 리턴이 됐기 때문에 얘는 캐치자를 바로 찾아 들어간다 이거죠. 이것도 또 아니니까 다시 또 파이널리절만 수행하고 또 예외로 요로 리턴 시켜주니까 얘는 바로 밑에를 찍는 게 아니고 바로 어디로 가? 캐치절로 가서 또 요놈을 또 수행하더라. 그래서 예외를 처리하더라. 알겠죠? 자, 복합한 문제, 복합적으로 문제가 얽혔어요. 객체의 형변화는 얽혀있죠. 메소드가 호출되어서 리턴이 될 때 예외로 리턴이 되는 경우를 또 보여주고 있죠. 또 메소드의 호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호출 방법에서. 자, 제가 수행시켰던 이러한 방법을 여러분들 꼭 해보시고 또 이걸 고쳐보세요. 간단하잖아요. 프로그램 고치는 거. 이걸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익셉션을 뒤에 넣어보면 어떨까? 아까 앞에서 봤던 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 자, 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 아리스메틱 이렇게 놓고 넘버 포맷 익셉션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에다가 이 캐치절 전에다가 여기에다가 캐치절을 또 줘다. 캐치하고 익셉션 이 하고 주고 이 하고 주고 뭐 간단하게 여기다가 프린트 ln 해놓고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쓰고 예외를 끝냈어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예외가 발생을 할까? 그죠? 한번 해볼까요? 자, 컨트롤 S 세이브를 하고 컨트롤 1 눌렀어요. 그죠? 컴파일을 합니다. 컴파일을 하고 A 에러가 났죠? catch exception 이 뭐 에러 날 게 없는데 G가 뭘 잘못했나요? 뭐를 잘못했죠? 괜히 해본다고 그랬네. 잠깐만요. 그럼 다시 지우고 해볼까요? catch, try, catch. 예, 이게 됐는데, 여기다 캐치절을 집어넣었다고, 무슨 에러가 나죠? 컨트롤 V, 캐치, arithmetic exception이 system.out.print ln, 예, 똑같은데, 컨트롤 S, 이게 에러가 나나요? 그래서, 에러가 날 수도 있겠네, 컴파일러가. 자, 컨트롤 1. 이런 경우는 사실은 밑에 있는 절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 에러죠. 지금 이제 이렇게 했더니 이제 무슨 에러가 났냐면 참 자바 컴파일러는 친절하기도 해요. 네가 지금 이렇게 트라이절을 써서 예외가 발생할 거를 네가 예견을 하고 캐치절을 적었다 이게야. 근데 처음에 익셉션을 적었다 이거죠. 근데 익셉션은 익셉션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에서 생성되는 모든 객체를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는 이거를 적어놓고 이 밑에 이거 쓸데없이 왜 적었냐 이거죠. 왜냐하면 캐치절을 위에서부터 찾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리스메틱 익셉션 예외가 발생하면 얘는 여기서부터 찾으니까 무조건 여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럼 너는 이거 써놓은 아리스메틱 익셉션은 익셉션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이니까 써놓나 마나 쓰나 마나 아니냐 이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왜냐하면 다 익셉션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이니까. 그래서 여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자바점 아리스메틱 익셉션 has 뭐라고 나왔어요? has already been caught 이렇게 돼 있어요. already been caught. 네가 캐치절을 아리스메틱 익셉션을 썼는데 이거를 썼는데 이거 이미 그 전에서 때려잡았다 이 얘기죠. 이 전에 어디서 여기서 잡았는데 밑에 뭐하러 썼느냐 그 얘기예요. 밑에 뭐하러 썼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캐치절을 찾을 때는 항상 순서대로 찾는다. 그냥 그 밑에 이것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는데 밑에다가 또 그것의 하위 클래스를 처리하겠다. 이거는 하나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프로그램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해보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뭔가 하나를 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강의가 길었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을 직접 제가 수행을 시켜가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